요즘 주위를 보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감정이죠. 끝없는 비교, 불안정한 미래,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었고, 그렇게 그녀가 겪었던 힘든 시절을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감사일기에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작은 습관이지만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채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사촌 오빠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는 미숙아를 출산했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는 약물 중독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미국 내 시청자 2200만 명,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이끌며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무엇이 그녀를 바꾸었을까요? 오프라는 말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시간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다 고백합니다. 감사일기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적, 신체적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감 증가. 미국 UC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실험을 통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울 스트레스 완화.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그 효과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신체 건강 개선. 유럽 정신신체의학회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과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감사일기는 뇌와 몸을 동시에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프라는 감사일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녀가 공개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오프라의 감사일기 작성법. 하루에 감사한 일 5가지 적기. 손에 들고 다니기 좋은 작은 노트 사용하기. 아침이나 자기 전 루틴으로 기록하기. 사소한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기. 수시로 예전 일기를 다시 읽기. 먼저 예전에 그녀가 쓴 감사일기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5가지. 첫째,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플로리다의 피셔 섬을 달린 것. 둘째,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셋째, 오랜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떤 시간. 넷째,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먹은 아이스크림. 다섯째, 마야 엔젤로가 전화로 들려준 시. 이처럼 감사할 거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가족과의 대화, 맑은 공기 같은 아주 작은 순간들이 감사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처음 시작하면 의외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억지로 긍정적인 걸 떠올리려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오프라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온 시원한 바람, 누군가의 짧은 안부 인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순간을 떠올리며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몇 달째 써도 별 효과가 없어요. 감사일기를 오래 썼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건강한 것 같은 뻔한 내용을 매번 반복하고 있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프라의 일기처럼 오감으로 느낀 구체적인 순간을 적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 친구의 웃음소리가 주는 기쁨처럼요. 두 번째, 진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쓰고 있나요? 글자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급하게 숙제하듯 쓰지 말고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세요. 세 번째, 예전 일기를 다시 읽어보고 계신가요? 오프라는 힘들 때마다 예전 감사일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순간들을 살아왔는지 확인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얻었다고 하죠.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여전히 어렵거나 효과를 느끼기 힘들다면 먼저 감정일기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억지로 감사할 일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고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일기를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쓸 수 있어요. 감사일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도 않죠. 하지만 매일 5분씩 좋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되새기는 습관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프라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내가 평생 해본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5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서 작은 것들에 감사할수록 삶의 풍요로움이 더 늘어났다고 하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서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가 좋았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다른 색깔로 칠해놓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